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이번부 1팀 손선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도 구글 매체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양한 캠페인 세팅부터 그다음에 좀 꿀팁까지 같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캠페인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개요, 추천, 통계 및 보고서, 캠페인 등이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 캠페인 탭에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캠페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 캠페인으로 갈게요. 일단 여기서 다양한 목표 선택하기가 나오는데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커머스 업종에서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리드 캠페인, 트래픽 캠페인, 앱 캠페인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판매랑 트래픽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전환이냐 클릭이냐를 좀 골라가지고 하기도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캠페인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캠페인 유형에는 검색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최대라고 해서 좀 다양한 이 캠페인 하나에 다양한 지면에 모든 노출 지면에 다 노출을 시켜서 그 중에서도 성과 좋은 지면으로 좀 좁혀서 노출이 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고 그 다음은 디맨드젠 캠페인입니다.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 둘 다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지면도 핵심 지면에만 노출이 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구글 지면이라든지 지메일 지면 이런 식으로 핵심 지면에만 노출되는 캠페인입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캠페인, 그 다음에 쇼핑 캠페인, 동영상 캠페인, 앱 캠페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캠페인은 디맨드젠 캠페인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전환 목표를 가져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넣어놓은 전환 목표에는 페이지 조회밖에 없지만 나중에 목표에 구매하기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다양한 전환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환 목표를 많이 만들어두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전환 목표를 쓸 건지 여기다가 남겨두면 됩니다. 전 현재 전환 목표로는 페이지 조회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조회로 들어놓고 한번 캠페인 세팅을 해볼게요. 네, 새 캠페인이 만들어졌고 날짜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젠 캠페인. 저희가 지금 전환 목표를 페이지 조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구매 전환이라든지 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환이라고 저희는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여기서의 제품 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 있는 판매자 센터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판매자 센터를 구글 애즈와 연동을 시키고 나면은 이 제품 피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피드가 만약에 판매자 센터가 연동이 되어 있다면 제품 피드 캠페인 실행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양한 판매자 센터 계정을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된 판매자 센터를 자기 브랜드와 연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구글 애즈와 연동을 시켜서 광고 밑에 판매자 센터에 넣어놓은 제품들이 같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피드가 만약에 있으면은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을 눌렀잖아요. 여기서 목표를 전환 클릭수, 전환 가치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매 캠페인이나 아니면 트래픽 캠페인을 고르지 않고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전환인지 트래픽인지를 저는 골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앱 캠페인이나 아니면 인지도 캠페인처럼 특정 캠페인이 아닌 전환이나 트래픽 중에 고르고 있다면은 저는 목표 설정 없이로 한번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환 캠페인이니까 전환으로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전환 목표도 다양하게 장바구니, 구매하기, 페이지에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주로 가져갈 전환 목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캠페인이다 보면은 구매하기가 전환 목표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는 현재 페이지 조회로 넣어졌기 때문에 일단 페이지 조회로 넣겠지만 여러분들은 구매하기나 그런 전환 이벤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 2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가정하고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작일 종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일을 예약을 걸어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캠페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종료 날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날짜는 1월 31일 마지막 날까지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종료일도 같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역 및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꼭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잡아주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이건 주로 대한민국 내에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지만 간혹가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광고를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또는 특정 나라를 타겟팅을 해주시거나 언어 같은 경우에도 뭐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타겟팅하고 싶은 지역의 언어를 넣어주면 되겠죠.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앤 한국어로 전 지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기 같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같은 매체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랑 TV는 좀 빼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DB 업종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분양 광고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TV로도 많이 분양 광고를 보고도 전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B 업종은 좀 주로 잘 켜놓고 나중에 추후 광고가 진행되고 나서 성과에 따라서 기기를 다시 한번 필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커머스라고 가정을 하고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먼저 넣어 놓을게요. 여기서는 운영체제 등등 되게 좀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폰 케이스라든지 좀 정확하게 운영체제나 기기 모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좀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낮 시간에만 노출을 시키겠다. 아니면 새벽 시간에는 전환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광고비만 누수가 돼. 이런 경우에는 새벽 요일은 좀 빼놓고 시간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벽대를 빼고 싶으면은 낮 시간부터 그다음 밤 시간까지 이렇게 그 시간대를 빼놓고 일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해 주셔가지고 원하는 노출 시간대에만 타겟팅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캠페인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광고 그룹 세팅입니다.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잠재 고객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구매 의도라든지 뭐 링크 타겟이라든지 좀 세분화한 타겟팅을 광고 그룹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룹 내에서 어떻게 타겟팅했는지는 이름에 좀 전 적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심사 타겟을 좀 많이 넣어보겠어. 아니면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넣어보겠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 그룹 이름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하는 이름을 좀 적어주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타겟팅 1이라고 좀 정해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세분화되는 그 타겟팅은 이 잠재 고객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잠재 고객 추가를 넣어주고 여기서 새 잠재 고객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재 고객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AMPM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MPM 글로벌에 관련된 잠재 고객 타겟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맞춤 세그먼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춤 세그먼트에서 새 세그먼트를 눌러주시고 새 세그먼트 이름도 AMPM 글로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MPM 글로벌 검색어를 누른 사람들은 또 여기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MPM 글로벌이 될 수가 있고 AMPM 글로벌은 대행사잖아요? 마케팅 대행사, 광고, 뭐 홍보, 그 다음에 그 네이버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구글 광고 저희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커머스의 뷰티 업종이라고 하면은 난 세그먼트 이름을 틴트라고 적어주고 키워드 검색어에다가 틴트 관련된 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틴트, 뭐 물틴트, 지워지지 않는 틴트, 지속력 좋은 틴트 등등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정 유형의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링크 타겟이 가능한데 제가 저희 회사와 관련된 인사이드 웹사이트라든지 광고 제안 사이트라든지 저희 회사에서 우수 사례를 올려주는데 우수 사례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회사 소개서까지 저희 회사와 관련된 지금 세그먼트 이름을 AMPM 글로벌로 적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와 관련된 걸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정 유형 어플 타겟팅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광고 관련된 어플이 따로 있거나 예를 들어서 뷰티 업종이라고 하면은 올리브영 아니면 화해 이런 등등의 뷰티 어플이 있겠죠. 그래서 어플 타겟팅도 같이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타겟팅, 그 다음에 링크 타겟팅, 어플 타겟팅까지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만들어주면은 저희 자사 AMPM과 좀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쟁사라고 적어두고 경쟁사 이름을 쫙 걸어도 좋고요. 웹사이트에는 경쟁사 링크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해당 경쟁사를 검색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링크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의 모두도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 지금은 뭐 자사면 관련된 세그먼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아니면 관심사 세그먼트를 만들어 보기도 해서 잠재 고객을 한번 이 광고에 잘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잠재 고객을 좀 예를 들어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그먼트에서는 지금 저희께 나오지는 않지만 웹사이트 방문자라든지 구매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GA4를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줘 줬고요. 그리고 구글 애즈를 운영하다 보면은 구글 애즈를 통해서 방문했던 사람들은 여기 데이터 추가에 꼭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고를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모수가 좀 쌓인 것 같으면은 리타겟팅까지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데이터도 같이 리타겟팅을 위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유사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들에게 도달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문했던 방문자들에게 리타겟팅도 하지만 우리 방문자와 유사했던 사람들에게 새롭게 또 신규 유입을 위해서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사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방문자, 아니면 우리의 구매했던 사람들, 아니면 문의했던 사람들, 우리 브랜드에게 좀 반응을 남겼던 사람들 내 데이터가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데이터 세그먼트를 유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규 유입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사 세그먼트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리타겟팅과 유사 세그먼트까지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관심사,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사, 예를 들어 저희는 저희 회사라고 다시 한번 치면은 마케팅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양한 마케팅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럼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구매 의도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구매 의도라든지 아니면 인구 통계라든지 관심 분야를 넣어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가지고 우리 브랜드와 맞는 관심 분야와 구매 의도가 무엇일까 확인해 보면서 찾아서 넣어주시면은 해당 관심사나 구매 의도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외 같은 경우에는 리마케팅 목록 또는 유사 세그먼트 제외, 여기서 제가 주로 활용하는 건 구매 30일, 그러니까 즉 우리는 재구매 기간이 조금 긴 편인데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리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어제 샀던 사람들에게도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 30일한테는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제외 타겟팅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좀 놓치지 않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기본적인 인구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만 노출되길 원하고 아니면 남성에게만 노출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성별도 같이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연령대부터 여기는 소득 분위까지 같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 소득 분위가 뭐 높은 편이나 아니면 낮은 편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소득 분위까지 좀 세분화해서 타겟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MPM 글로벌에 대한 잠재 고객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고객에게 지금 타겟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타겟팅 이름을 AMPM 글로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룹을 보면서 여기는 내가 AMPM 글로벌 잠재 고객을 넣었던 그룹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광고 1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뭐 광고 01 이런 식으로 광고 네이밍을 럼버링을 한번 달아드릴게요. 하고 여기서는 이미지, 동영상,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판매자 센터 연동이 되면은 제품 전용 광고가 가능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최대 20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점수가 이런 20개, 로고 5개 이거를 꽉꽉 채워줬을 때 좀 최적화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릴 때 이미지라든지 광고 제목, 설명을 꼭 다 채워주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제목이랑 설명은 꽉꽉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URL도 넣어주시고 이미지와 로고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와 정사각형 사이즈, 세로 사이즈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잘 리사이징 해가지고 세 가지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이즈가 한 가지로 계속 미뤄지게 되면은 여기서도 최저가 점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이즈를 적절하게 리사이징해서 골고루 좀 분배해서 미디어 20개를 꽉꽉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텍스트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클릭 무도는 뭐 사이트 방문하기, 뭐 구매하기 등등 유도 문안 텍스트도 같이 넣어주시고 비즈니스 이름도 다 넣어주신 다음에 리뷰로 이동을 하면은 광고가 다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캠페인 세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만들었다고 치고
아까 만들었던 잠재 고객은 어디서 보나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캠페인 탭 밑에 잠재 고객 탭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만들어진 잠재 고객이 없어서 뜨진 않지만 잠재 고객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잠재 고객이 뜨고 해당 잠재 고객에서 표를 보면서 제가 아까 전에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세그먼트들을 넣었었잖아요. 각 세그먼트들에서 효율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광고를 하다가 이 세그먼트는 효율이 안 나오네? 바로바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잠재 고객 수정을 통해서 필터링을 좀 해주시면서 타겟팅도 계속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디벨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페인 세팅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알려드려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컨설팅 해드리면서 세팅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캠페인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매체 세팅법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